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를 개선하겠다고 지난 3월 환경부가 환경미화원 안전 개선 대책을 내놨는데요. 현장에선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이형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2시 반, 짙은 어둠 속에 환경미화원들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야간에는 좀 상당히 위험이 많습니다. 이점이라는 거는 전혀 없지. 아침에 하고 싶어도 그래서 이제 인원인 문제도 있고. 동이 트기 전까지 50km에 이르는 도심거리와 12개 아파트 단지 쓰레기를 모두 치워야 합니다. 이거 너무 무거운데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오지만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기 전에 서둘러 일을 마치려면 청소차에 매달려 이동하기 일쑤입니다. 일하다 보면 뒤에 매달려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떨어져가지고 아킬레스건이 나갔어요. 지난달 환경부가 환경미화원 3인 1조 작업과 주간 작업 원칙을 만들었지만 현장에선 아직 달라진 게 없습니다. 새벽은 기본이고 혼자 작업도 다반사입니다. 혼자 다니다 보면 위험한 일이 좀 많습니다. 힘듭니다. 뒤가 잘 안 보이니까. 대부분 민간 위탁업체 소속이라 작업 환경 개선 요구도 눈치가 보입니다. 최근에는 동료 한 명이 청소 차량 안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혼자 일을 했었기 때문에 같이 일을 했으면 뭐 그런 경우가 안 생겼겠죠.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작업 현장에서 숨진 전국의 환경미화원은 모두 18명. 이 가운데 16명이 위탁업체 소속입니다. 새벽마다 쓰레기와 전쟁을 치르는 환경미화원들. 대책은 나왔지만 현장 안전은 아직도 멀어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기업과 자치단체가 노동자의 생계를 함께 책임지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가 등장하면서 경남에서도 경남형 일자리 만들기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KBS 창원방송총국이 마련한 근로자의 날 특집 토론에서 경남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성공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 민정, 대타협의 성과로 꼽힙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사실상 저임금 일자리라고 비판하며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을 나타냅니다. 때문에 불평등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 걸맞은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기업의 산해 유복에 대한 일정 정도의 과세, 이거를 통한 최저임금 인상 또는 중소형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정부 측은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는 어렵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회적 대화도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벌들을 그렇게 몰아쳐놓고 완전히 나쁜 돈을 만들어놓고 나면 이 격차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분들 어쨌든 설득하고 같이 가도록 해야 되는 것, 노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정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지 노사의 합의를 이끌어내려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꾸 노사의 중간 지점에 합의를 보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저는 매우 이 개혁이 더딜 거다, 아니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위기 속에서 경남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가나 기업에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 노사 민정이 함께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노력하는데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경남 주력 업종인 조선업이나 미래를 고려한 항공 우주 분야,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스마트 공장 등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주문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마산항은 한 해 1,500만 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무역항인데요. 어제로 개항한 지 120년이 됐습니다. 풍어를 기원하는 성신대제와 제2의 개항을 알리는 마산항 미래비전 선포 등 다양한 기념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마산항의 안녕과 해양, 항만 발전을 기원하며 제를 올립니다. 간절히 청하건대 성스러운 국항상제와 전국 항구도시 가운데 유일한 무형문화재 마산 성신대제입니다. 근대화의 상징이자 산업발전의 원동력, 그러면서 마산항은 시민 생활의 한 축이었습니다. 시민들도 흑백 사진을 보며 마산항을 중심으로 한
산업, 문화, 생활의 변천사를 접합니다. 근대사의 아픔과 눈부신 발전의 역사는 세월이 흘렀지만 시민들에게 마산항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생각이 많이 나네요. 지금 이 사진 보는 것도 다 아는 사진이에요. 야, 옛날에 참 어떻게 저렇게 됐는가 싶고 지금 하는 것도 완전 상상이 안 되죠, 이제. 마산항 개항 120주년 기념식이 마산 오동동에서 열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출항을 알렸습니다. 324km 해안과 마산과 진해 등 3개 무역항을 가진 창원시는 제2의 개항을 선언했습니다. 창원이 물류, 문화, 사람을 아우르는 해양 거점 도시로 신지평을 열어갈 것을 천명한다. 오는 6일까지 마산 변천 사진전과 마산 오광대 공연, K-팝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오동동 문화광장에 마련됩니다. 창원시는 해양, 항만, 수산 분야 발전 등을 주제로 한 학술 행사를 비롯해 마산항의 역사적 인물 발굴 사업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마산항은 경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출과 물류, 경제 부흥을 이끌고 정치와 사회, 문화까지도 영향을 끼친 근현대사의 주역이었습니다. 대한제국 시절부터 오늘까지 지난 120년 마산항의 역사와 부흥의 시간들을 조미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한제국이 성립된 지 3년 뒤인 1899년 5월 1일 국제항으로 개항한 마산항은 근대의 첫 신호탄이 됐습니다. 마산 근대 개항이 가지는 의미는 마산 지역이 처음으로 근대를 만난 그게 가장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신마산이 생기고 도로와 철도, 항만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초가와 기와밖에 없었던 이 도시에 일본식, 러시아식 혹은 또 서양식과 일본식이 혼합된 질충식 양식들의 건물이 들어섰고 금융기관, 우편소, 공장, 관공서 등 새로운 용도의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도시가 마치 상전벽해가 되는 것처럼 크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905년 러일 전쟁 뒤 마산항은 수탈물자와 전쟁물자를 실어 나르는 적출항으로 1950년 6.25 전쟁 때는 미군의 항만수송사령부가 설치되면서 병참 기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해방 뒤 1949년 대통령령으로 개항장으로 지정된 뒤에야 무역항으로서 역할을 되찾아 1970년대 전성기를 맞습니다. 수출 자유지역과 한일합섬, 기계공단의 발전으로 마산항 화물량은 1966년 대비 수입은 2배, 수출은 7배로 늘었습니다. 의식의 변화도 컸습니다. 이러한 근대의식이 강점기 시대에는 민족 해방을 위한 투쟁의식으로 변하고 해방 후에는 이었고 3.15 의식으로 이어진다는. 마산항 120년, 수출과 물류, 경제 중흥의 핵심으로 근현대 산업화와 민주화까지 굴곡과 영광의 역사를 이끌어왔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지난 120년 동안 마산항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도시로 성장해온 창원은 이제는 동북아 해양 메카로 성장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2조 4천억 원이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 어떤 청사진이 담겼는지 이어서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산항과 신항 등 3개의 항과 324km 해안선을 품은 창원시는 유라시아 관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명실상부 해양 항만 도시지만 항만 정책 권한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만 있어 그동안 해양 자치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마산항 제2개항을 선언한 창원시는 첫 과제로 해양 자치권 확보를 내세웠습니다. 100만 도시로서 항만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 개정과 도시해양공사 설립을 추진합니다. 항만정책심의회와 항만위원회에 저희 창원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항만법 및 항만공사법 개정을 해수부에 건의하고 해양산업도시 육성을 위해 330만 제곱미터 동북아 스마트 물류단지와 마산 창녕대합 간 산업철도를 신설합니다. 마산에서 진해까지 324km 세계 최장 해양 보행로를 연결하고
진해만과 마산만에 각각 높이 100m 이순신 동상과 채치원 선생의 신월영대를 만들어 해양 랜드마크로 조성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도적인 개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창원의 의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물류와 산업, 문화가 결합한 이 프로젝트에는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2조 4,8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물류 중심을 넘어 문화와 관광에 이르기까지 제2개항을 통해 창원시는 동북아 해양 거점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날씨는 따뜻해졌는데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어제 유입된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현재 곳곳에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오후부터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이 점점 더 올라서 토요일에는 창원의 낮 기온 26도, 내륙 지역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그런 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슬슬 자외선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여름 못지않은 강한 햇볕에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적으로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모습 보이는데요.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습니다. 동부 지역은 의령과 창녕, 함안 8도 등 10도에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7, 8도 선으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대체 공휴일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창원시에서 맞춤형 쇼핑 행사인 블랙데이가 열려 나들 가게와 할인점 등이 할인 행사를 펼칩니다. 9일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조선소협력사 일자리 박람회가 열려 분야별 300여 명을 채용하는 면접 등이 진행됩니다. 재료연구소와 한국테크노파크 진흥회가 소재부품 산업 분야 중소기업 지원과 R&D 협력 등을 하기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남 스타트업 캠퍼스가 창원과학기술진흥원의 문을 열고 경남 도내 유망 청년 창업 지원 사업과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수행합니다. 70살이 넘는 어르신들에게 요금을 할인해주는 김해 지역 효실천업소에 음식점도 포함됐습니다. 김해시는 일반 음식점 23곳이 추가돼 지역의 효실천업소가 모두 80곳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효실천업소에서는 70살 이상의 어르신이 신분증을 보여주면 정상가보다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 인수합병에 나선 현대중공업이 이달 말 법인을 나누는 물적 분할을 예고한 가운데 울산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물적 분할을 통해 기존의 현대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으로 바뀌고 자회사 사업 부문인 현대중공업이 신설될 경우 기존의 노사가 맺었던 단체 협상이 한국GM의 갈등처럼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은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김해 서부경찰서는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47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김해시 무계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휴대폰과 신용카드 등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창원과 김해를 잇는 창원터널에서 속도 위반 구간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터널 구간 단속 시작과 끝 지점에서 시속 70km를 지켜야 하고 창원터널을 지날 때 평균 속도도 70km를 유지해야 합니다. 경찰은 과속 정도에 따라 4만 원에서 최대 14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7천억 원 규모의 김해 진례 복합 스포츠 레저 시설 사업 시공사가 15년 만에 최종 선정돼 다음 달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김해시와 사업 시행사인 로긴 김해 스포츠타운은 진례면 송정리 367만 제곱미터에 아파트 등 8천 가구의 주거 단지를 비롯해 골프장과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다음 달 시작해 오는 2024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